엄마, 이 돈이 없으면 진호는 죽어요. 정말이에요? 살려주세요. 그래, 근데 진호가 진짜 사고를 당한 거 맞니? 아니면 또 내가 만든 이야기니? 엄마,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가족인데 제가 거짓말하겠어요? 그럼 병원 이름을 알려줘. 내가 직접 가서 진호 상태를 볼게. 지금은 면회가 안 된대요? 병원에서도 돈 없으면 수술 못 한다고 해서 정말 급한 거예요. 내가 믿어야 하니? 아니면 또 한 번 속아야 하니?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여러분의 전부라고 믿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 가족이 어느 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심지어 차가운 거리로 내몰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이순희 씨는 그 누구보다도 헌신적이고 따뜻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자식들의 배신과 절망뿐이었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밤, 그녀는 집 밖으로 쫓겨나 차가운 거리에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순희 씨가 여기서 무너졌을까요? 아니면 그녀만의 방식으로 인생의 새로운 반전을 만들어냈을까요?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의 비극이 아닙니다. 용서와 정의,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울릴 겁니다. 서울, 2000년대 초, 아직 아침 해가 산 위로 얼굴을 드러내기 전 한적한 동네 골목길에서 첫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김재혁 변호사의 집에서는 주방에서 들려오는 음식 냄새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부엌에서 이순희 여사는 뜨거운 국이 끓고 있는 냄비를 보며 환히 웃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분주했지만 정갈하고 단정했다. 손수 만든 밑반찬들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이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였다. 부엌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이웃들의 아침 인사는 이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여보, 밥 다 됐어요. 얼른 내려와요. 순이는 2층 서재에서 내려오는 발소리를 들으며 남편을 향해 따뜻하게 외쳤다. 김재혁 변호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계단을 내려왔다. 그는 중년의 품이 있는 남자로 넓은 어깨와 부드러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오늘 처리해야 할 서류가 잔뜩 쌓여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아닌 희망이 묻어 있었다. 여보, 오늘도 누군가를 도와줄 생각인가 봐요. 순이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당연하지? 오늘은 장학금 신청을 놓친 학생 한 명을 도와주러 갈 거야. 아이가 얼마나 간절해 했는지 몰라. 그는 국 한 숟가락을 뜨며 대답했다. 그리고 어제 동네 할머니가 집담보 문제로 상담을 부탁하셨는데 그것도 같이 처리해 주려고 해. 참, 당신은 항상 남들 걱정이네요. 우리 애들이 그거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요. 순이는 다정하게 잔소리를 했다. 하지만 평화롭던 식탁 분위기는 두 아이가 내려오면서 조금씩 달라졌다. 큰딸, 김민정은 빼어난 미모와 세련된 옷차림으로 눈길을 끌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늘 어딘가 불만이 서려 있었다. 아빠, 남 돕는 것도 좋은데 우리 가족은 언제 신경 쓸 건데요? 민정이 밥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친구들은 다 새 차나 좋은 가방 사주던데 우리는 왜 이 모양이에요? 민정아, 가족끼리 그런 말은 좀... 순이가 조심스럽게 나섰지만 민정은 단호했다. 엄마, 아빠가 변호사라면서 왜 우린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요? 아빠 친구 변호사들은 다 돈 잘 벌어서 가족들한테 멋진 생활을 해주던데. 그때 작은 아들 진호가 기지개를 켜며 끼어들었다. 누나 말 맞아. 아빠가 돈만 좀 더 벌었으면 나도 게임기 새로 샀을 텐데. 진호야, 그런 말은... 순이는 두 아이를 번갈아 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재혁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가 말할 때는 항상 침착하고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강단이 느껴졌다. 민정아, 진호야,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언제쯤 이해할 수 있을까? 세상은 서로 돕고 사는 거야. 내가 변호사로서 돈을 벌기만 했다면 지금의 내가 아닐 거야. 그러나 그의 말은 두 아이의 마음에 닿지 않았다.
민정은 한숨을 쉬며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평범하게 살겠다는 거죠? 라고 되물었다. 진호는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아무 관심도 없는 척했다. 아침 식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끝났다. 순이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남편의 이상과 아이들의 현실적인 불만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다. 그날 저녁, 재혁은 순이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다.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애들이 아직 어려서 그래. 시간이 지나면 우리 뜻을 이해할 거야. 하지만 그 아이들이 당신의 선행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속이 상해요. 순이는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괜찮아.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는다면 언젠가 아이들도 깨닫게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보자. 재혁의 다정한 위로에도 불구하고 순이는 가슴 한구석에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믿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며칠 뒤 비극적인 사고가 이 가족의 평화를 산산이 부쉈다. 퇴근길에 재혁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한 것이다. 병원으로 달려간 순이는 싸늘한 남편의 손을 붙잡고 오열했다. 여보, 이렇게 떠나면 나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애들도 아직 어린데. 장례식장에는 재혁에게 도움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모두가 그의 삶을 추모하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순이의 마음속에는 텅 빈 허전함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이 자리 잡았다. 그날 밤 순이는 혼자 텅 빈 방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여보, 당신 없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라고? 그녀는 알지 못했다. 남편의 죽음이 단순히 그녀의 슬픔이 아니라 가족의 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서울의 겨울은 차갑고 스산했다. 김재혁 변호사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나도 이순희는 여전히 남편의 빈자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의 죽음은 마치 세상의 한 축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그녀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엄마, 이제 아빠는 편안해지셨을 거예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큰딸 민정이 장례식이 끝난 밤 순희의 손을 잡고 다정히 위로했다. 작은 아들 진호도 곁에서 덧붙였다. 엄마, 걱정 마세요. 아빠 대신 저희가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그들의 말은 잠시나마 순희의 마음을 위로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그녀는 두 아이가 이제 성숙해지고 가족을 위해 함께할 거라는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이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민정이 고급스러운 코트를 걸치고 집을 찾았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듯 보이는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정은 사뭇 진지한 얼굴로 순이를 바라보았다. 그래, 무슨 일이니? 아빠가 돌아가셨으니 남겨진 재산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요즘 세상이 워낙 험하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엄마가 이런 건 잘 모르시니까. 순이는 잠시 멈칫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재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던 터라 이 대화는 그녀에게 조금 낯설게 느껴졌다. 민정아, 엄마가 아직 아빠 유품도 정리 못했는데 이런 얘기는 너무 빠른 거 아니니? 민정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 이런 건 빨리 해야 돼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더 복잡해지니까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그냥 믿고 맡기세요. 그녀의 말투는 다정했지만 어딘가 의심스러운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며칠 뒤 진호와 그의 아내 박미영이 집을 찾아왔다. 미영은 고급 디저트 박스를 들고 와 식탁에 앉으며 상냥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저희가 오늘 특별히 시간을 내서 왔어요. 요즘 너무 바쁘셨죠? 아니, 나는 그저... 순이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아직 남편의 빈자리에 익숙해지지 않았고 두 아이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어딘가 낯선 느낌이 들었다. 진호가 본론을 꺼냈다. 엄마, 사실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가 좀 알아봤는데 아빠가 큰 빚을 남기셨더라고요. 순이는 깜짝 놀라며 되물었다. 뭐라고? 빚이라니? 네 아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그는 항상 철저했어. 미영이 억지로 웃으며 말을 보탰다. 어머님, 요즘은 예기치 못한 일이 많잖아요.
아빠가 마지막에 도와주셨던 사람들 중 하나가 돈을 갚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집을 팔라고? 그게 무슨 말이니? 이 집은 네 아빠와 내가 함께 일군 유일한 추억이야. 순이는 단호히 말했다. 진호는 한숨을 쉬며 대꾸했다. 엄마, 우리도 안타깝죠. 하지만 현실이 그래요. 엄마가 이 집을 팔면 남은 빚을 해결할 수 있고 나중에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잖아요. 순이는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사랑하고 믿었던 아이들이 점점 낯설게 느껴졌다. 몇 주가 지나고 민정과 진호는 각자의 방식으로 순애기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민정은 따뜻한 말과 달콤한 약속으로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고 진호와 미영은 위기감을 조성하며 압박했다. 엄마, 제가 관리하면 엄마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안전하게 할 테니까요. 민정이 말했다. 엄마, 우리도 엄마를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진호가 거들었다. 결국 순이는 자식들의 말을 믿기로 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그녀는 아이들이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고 싶었다. 그날 밤 그녀는 서명된 서류를 들고 눈물을 흘렸다. 여보, 내가 이걸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 하지만 아이들이 옳겠지, 그렇지? 그녀는 몰랐다. 그 서명이 그녀의 인생을 얼마나 바꿔놓을지. 서류를 넘긴 이후 민정과 진호는 점점 본색을 드러냈다. 민정은 집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로 연락이 점점 뜸해졌고 진호는 더 이상 빚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하루는 순이가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정아, 엄마야, 요즘 너무 바빠 보이네. 언제 한번 와서 밥 먹자. 엄마, 저 너무 바빠요. 다음에 시간 되면 연락할게요. 민정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진호는 더 대담했다. 엄마, 나도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신경 쓸 틈이 없어요. 엄마도 이제 혼자서 좀 적응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순이는 점점 자신이 아이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았다. 서울의 겨울은 무정했다. 차가운 바람은 마치 바늘처럼 피부를 찔렀고 하늘에서는 하얀 눈발이 쉼없이 흩날렸다. 이순이는 그 추운 겨울밤 손에 든 작은 가방 하나와 떨리는 두 손만으로 딸의 집 앞에 서 있었다. 민정아, 엄마야, 문 좀 열어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벨을 누르자 한참 뒤에야 딸 민정이 문을 열었다. 그녀는 화장을 지우지 않은 얼굴로 현관에 서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기만 했다. 엄마, 여기 웬일이세요? 민정아, 엄마 갈 데가 없어서 왔어. 하룻밤만 재워주면 안 되겠니? 민정은 한숨을 내쉬며 어깨를 으쓱였다. 엄마, 저희도 지금 힘들어요. 엄마를 모실 상황이 아니에요. 얘야, 밖에 눈이 이렇게 오는데 엄마가 어디 갈 데가 있겠니? 하룻밤만이라도. 민정은 문을 살짝 닫으며 대답했다. 그럼 엄마 외투라도 챙겨드릴게요. 그런데 진짜 저희는 안 돼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문이 쾅 닫혔다. 순애는 눈 속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딸의 집에서조차 거절당한 현실은 그녀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순이는 그날 밤 거리를 헤매며 자신을 위한 작은 쉼터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차가운 겨울 거리에서 환영받을 곳은 없었다. 그녀는 가까스로 공사 현장에 가설 건물 한쪽을 발견하고 몸을 숨겼다. 그곳은 추위와 외로움으로 가득 찬 그녀의 새로운 집이 되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녀는 추운 바람에 옷깃을 여미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웃 동네로 나가 종이 상자를 모으기 시작한 그녀는 매일같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야 했다. 익숙한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볼까 두려워 모자를 푹 눌러쓰고 목도리로 얼굴을 가렸다. 그러나 그들의 수군거림은 그녀의 귀에 선명히 들렸다. 저 사람 전에 저희 동네 사모님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됐지? 정말? 잘 살던 집에서 쫓겨난 건가? 그 말들은 칼처럼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어느 날 순이는 종이 상자를 모으다 우연히 자신이 살던 동네로 들어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집 앞에서 멈췄다. 그곳은 여전히 그녀의 추억이 깃든 집이었지만 이제는 그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곳이었다.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그녀를 불렀다. 사모님, 사모님 맞으시죠? 고개를 들어보니 김씨 아저씨가 서 있었다. 그는 과거 남편 김재혁 변호사 덕분에 회사 부도를 막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사모님,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에요? 왜 여기서 이렇게 계세요? 순이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김씨 아저씨의 진심 어린 눈빛에 결국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남편의 죽음, 자식들의 배신, 그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잃고 거리에 나앉게 된 과정까지. 김씨 아저씨는 듣는 내내 고개를 저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사모님, 변호사님께서 생전에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데 자식들이 이럴 수 있다니 정말 말도 안 됩니다. 그는 순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께 받은 은혜를 이제 제가 갚아야죠. 며칠 후 김씨 아저씨는 순이를 위해 작은 전셋집을 마련해 주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던 가설 건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쾌적한 곳이었다. 이제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매달 생활비도 조금씩 보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순이는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김씨 아저씨는 단호히 말했다. 사모님, 변호사님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이제 저라도 사모님을 돕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날 밤 순이는 오랜만에 따뜻한 침대에 누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오랜만에 희미한 희망이 스며들었다. 서울의 겨울이 여전히 차가운 어느 날 아침, 이순희는 김씨 아저씨가 마련해준 작은 전셋집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비치는 햇살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남편 없이 홀로 버텨온 날들,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그녀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하지만 새로운 집에서 맞이한 조용한 아침은 그녀의 삶에 작은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듯했다. 내가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순이는 자신에게 조용히 물었다. 그때 김씨 아저씨가 그녀를 찾아왔다. 사모님, 제가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변호사님이 생전에 도움을 주셨던 분인데 사모님께도 큰 힘이 될 겁니다. 며칠 후 김씨 아저씨는 한 중년 남성과 함께 순이를 찾아왔다. 그는 다소 소탈한 차림이었지만 강단 있는 눈빛과 따뜻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병철입니다. 김 변호사님께 정말 큰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제 사업이 살아났고 제 가족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의 인사에 놀라며 머리를 숙였다. 그런 말씀하시니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럽네요. 지금 제가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다니. 최병철은 단호히 말했다. 사모님,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님이 제게 주셨던 은혜를 이제 갚을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돕겠습니다. 며칠 뒤 최병철은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왔다. 이번에는 젊은 남성이었다. 잘 다려진 정장을 입은 그는 자신을 소개하며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우 변호사입니다. 최 사장님께 이야기를 듣고 오게 되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지금까지 겪으신 일들을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하지만 자식들과 싸우는 건 너무 힘든 일 아닐까요? 그 아이들이 잘못한 건 알지만 그래도 제 아이들이잖아요. 한 변호사는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사모님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단호해지셔야 합니다.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사모님께서는 스스로를 더 괴롭히게 되실 겁니다. 그의 말은 순이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오랜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부탁드릴게요. 하지만 제발 이 싸움이 아이들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한동우 변호사는 즉시 일을 시작했다.
그는 순이가 자식들과 나누었던 모든 대화와 문서들을 검토하며 증거를 수집했다. 사모님, 혹시 자식들과의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가 남아있나요? 그들이 어떤 의도로 행동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순이는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다. 김씨 아저씨가 제 휴대폰에 통화 녹음을 설정해 주셨다고 했어요. 그 안에 뭔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한 변호사는 녹음을 하나씩 확인하며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엄마, 제발 돈 좀 보내주세요. 진호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아버님 재산을 잘 관리할게요. 어머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녹음 파일에는 자식들의 거짓말과 속임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한 변호사는 이를 듣고 단호히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사모님, 이제 본격적으로 소송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소송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순이는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갈등이 이어졌다.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그래도 내 아이들인데.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배신하고 이용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래, 이건 단지 복수를 위한 게 아니야. 아이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해야 해. 어느 날 아침, 최병철이 찾아와 순희를 데리고 갔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공장으로 안내하며 말했다. 사모님, 여기서 잠시 마음을 달래보세요. 일도 하시면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순희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처음으로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 그녀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지만 그곳에서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와 위로를 받으며 점점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다. 여기가 제게 다시 살 힘을 주네요. 감사합니다, 최 사장님. 서울의 늦봄. 거리에는 꽃잎이 흩날리며 생기가 돌았지만 이순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겨울바람 같은 냉기가 남아있었다. 소송 준비는 한창 진행 중이었고 그녀는 김씨 아저씨와 한동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가며 조금씩 자신을 다잡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깊은 밤이면 자식들의 얼굴이 떠올라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순이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큰딸 민정이었다. 엄마, 저희 좀 볼 수 있을까요? 민정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순이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그래, 어디서 볼래? 약속 장소는 동네의 작은 찻집이었다. 순이가 도착했을 때 민정과 진호가 이미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가 놓여 있었고 그들은 어딘가 어색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엄마, 너무 오랜만이에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민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건 저희 책임이에요.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달라질 거예요. 진호가 덧붙였다.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태도는 진심 같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딘가 모를 찜찜함이 남아 있었다. 그래,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니? 그녀는 단호히 물었다. 민정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슬며시 밀어놓으며 말했다. 엄마, 저희가 그동안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래서 생각했는데 이 소송은 정말 가족 간에 너무 힘들고 아픈 일이잖아요. 우리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면 좋겠어요. 화해? 순이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너희가 내 모든 걸 빼앗아 갔을 때 내가 화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었을 것 같니? 민정은 순이의 날카로운 말에도 포기하지 않고 목소리를 낮췄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법정에 서야 할까요? 저는 정말 엄마를 다시 모시고 싶어요. 엄마랑 함께 살면서 다시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녀의 말투에는 분명 어느 정도의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순이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지 아니면 상황을 모면하려는 전략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행복? 네가 나를 쫓아냈을 때 그 행복이 어디 있었니? 그리고 네가 지금 말하는 가족이라는 말이 너에게는 어떤 의미로 들리니? 순이의 질문에 민정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이며 무언가를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로 변할게요. 그때 진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손주들의 사진이 담긴 휴대폰 화면을 순이에게 내밀며 말했다. 엄마, 이 아이들 좀 보세요. 이 아이들이 엄마의 손주예요. 이 아이들이 우리 가족의 미래잖아요. 엄마가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할머니 없이 자라게 될 거예요. 정말 그러실 수 있겠어요? 순이는 그 사진을 보며 잠시 말을 잃었다. 사진 속 아이들은 해맑게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일었다. 그래, 너희 손주들은 무슨 죄가 있겠니? 하지만 네가 지금 내게 원하는 건 단지 아이들을 핑계 삼아 너희 잘못을 묻지 말라는 것뿐 아니니. 순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진호의 눈빛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네가 나를 속이고 나를 버리고 내 모든 것을 가져갔을 때 네 아이들을 생각했니? 내가 그때 느낀 절망과 상처를 너는 이해할 수 있니?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순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내가 너희를 믿고 사랑했던 날들,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을 배신당했던 순간들, 나는 그 모든 걸 절대 잊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네 말대로 손주들에게 할머니로서의 역할을 빼앗고 싶지도 않아. 그녀는 잠시 멈추고 차가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가 정말로 변할 생각이라면 말로만 하지 마라. 행동으로 보여줘. 그리고 내가 잃은 모든 것을 돌려놔. 그때 내가 너희를 다시 받아들일지 생각해 볼게. 민정과 진호는 놀란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엄마, 정말 그럴게요. 이번에는 정말 진심이에요. 순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언제나 화려했지만 이순희의 방은 조용했다. 방 한가운데 놓인 테이블 위에는 자식들과의 소송 서류가 깔려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그 서류를 바라보았다. 정말 이렇게 끝까지 가야 하는 걸까? 순이는 소파에 앉아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손주들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해맑은 얼굴들이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진호와 민정의 잘못은 명백했지만 그 아이들이 순수한 눈망울로 그녀를 바라볼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그날 밤 순이는 잠들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러 갈등이 얽혀 있었다. 내가 자식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 가족은 정말 끝나버릴 거야. 하지만 그들이 한 일을 용서한다는 건 내가 겪은 고통을 무시하는 거 아닐까? 순이는 창문을 열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찬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그 차가움을 오히려 반갑게 느꼈다. 그래, 내 잘못일지도 몰라. 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웠으니 결국 내 탓인 거겠지. 그녀는 스스로를 책망하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렇다고 해서 네가 모든 걸 감당해야 할 이유는 없어. 네가 더 이상 희생할 필요는 없잖아. 다음 날 아침 민정과 진호는 손주들을 데리고 그녀의 집을 찾아왔다. 민정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머금은 채 말했다. 엄마, 아이들을 봐주세요. 얘네들 때문에라도 저희를 용서해주세요. 제발요. 아이들은 할머니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 용서해주세요. 우리 같이 살고 싶어요. 순이는 아이들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얘들아, 너희는 아무 잘못이 없어. 이건 어른들의 문제란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민정과 진호를 향했다. 너희가 정말 변할 거라고 믿어도 될까? 아니면 이번에도 또 나를 속이려는 거니? 민정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고 진호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엄마, 이번에는 정말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더요. 순이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녀는 변호사 한동우와 김씨 아저씨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들이 변했다고 믿고 싶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그들을 용서하면 제가 모든 것을 잃게 되지 않을까요? 한동우 변호사는 조용히 대답했다. 사모님, 용서는 분명히 가치 있는 선택이지만 정의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변했다면
사모님께 진심으로 잘못을 갚을 방법을 찾을 겁니다. 지금은 사모님 자신을 우선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김씨 아저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모님,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도 제대로 변할 수 있을 겁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결국 선택은 내 몫이겠죠. 그날 밤 순이는 카메라를 켜고 조용히 말을 꺼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이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여러분이라면 저처럼 자식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를 속이고 제 모든 것을 빼앗아간 자식들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제 아들, 딸입니다. 저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손주들의 사진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카메라를 끄기 전에 그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용서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정의란 무엇일까요? 저는 여전히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제 결정을 내리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순희 씨의 이야기는 단지 한 어머니의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과 신뢰가 무너질 때 우리가 얼마나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사랑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 이순희 씨는 다시 일어설 힘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딛고 정의를 찾기 위해 싸웠으며 마침내 스스로를 구해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정의를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진정한 치유와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삶의 어떤 순간에도 사랑과 용서, 그리고 정의를 선택할 용기를 가지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진심이 담긴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따뜻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